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까지 마치고 이제 재보충 질의 순서입니다. 재보충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재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순서지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3분. 제가 조금 전에 김현지 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마라라는 식의 반응을 여권에서 보이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 지금 고향도 몰라요, 이름도 나이도 몰라요. 이런 그분이 물론 뭐 대단한 고위직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다른 상임위를 쭉 봤더니 김현지라는 이름이 나온 상임위마다 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다들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또 난리가 날라고 그러시잖아요. 또 난리가 날라 그러시죠.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래서 저보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이상합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이 대명천지에 주민등록번호만 어디로 옮긴 것만 봐도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경로로 살아온지 알 텐데 그 부분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제 말씀 틀리나 보세요. 제 감으로는요. 이런 이상한 정말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는 좀 국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때가 여러 군데가 좀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혜룡 경정이라는 분에 대해서 동부지검으로 가서 수사팀에 합류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 합수단이라는 것은 불법 기구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의 일개 경정이 정부의 합동수사단을 불법 기구이기 때문에 나는 가서 일을 못한다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동부지검에서는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을 꾸려주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렇게 국가의 기관을 국가 질서를 농단해도 되는 겁니까? 장관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따로 꾸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백혜룡 경정의 행태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네. 이분이요 심지어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마약 카르텔을 해가지고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한테 어떻게 수사팀을 꾸려줍니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부적절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걸 허용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인사는 어쨌든 뭐 경찰청장이 이제 그리고 또 이상한 게요. 오늘 저희가 국회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분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심지어는 법사위원장이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확정적으로 부정을 해요. 검찰의 조작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게 지금 국회도 이상하고요. 행정부도 이상하고 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나라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분을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법사위원장님이 저 사람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분에게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검찰의 조작 수사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국가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 판결 그 자체보다도 그 판결에 이르게 됐던 그 수사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신 건 좋은데 법사위원장님이 아까 분명히 이건 검찰의 조작 수사로 잘못된 피해자를 만들어낸 그런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회가 모든 게 40년인가 대한민국이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가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명하신 우리 법무부 장관님 좀 중심을 잡아주시고 대통령께서 필요한 부분은 특히 백혜령 정정 같은 부분은 대통령이 그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안 하고 부인이잖아요. 수사팀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당신을 왜 수사 정치를 해주냐. 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법무부 장관님 중심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관님, 예. 답변이 없으십니까?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예, 뭐 네. 백혜령 경정 관련해서는 네. 어쨌든 대통령께도 말씀하셨는데 네. 정부의 어떤 그런 의견이 저는 뭐 경찰청장에 전달됐고 파견을 하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게 따르는 게 정도고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가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진술 회유라든지 강압 수사 또 변호사를 이간질시켜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결 자체도 재심 사유가 있으면 증인의 위증이라든가 또는 이 수사기관의 독직으로 인한 제대로 된 판결이 안 됐다라든가 하면은 교정할 수 있는 재심 제도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판결 그 자체가 바이블은 아닌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국정감사에 초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님들도 쓸데없는 오해를 선동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이제 김현지 보좌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덮으려고 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사건들은 따로 있으니까 그 사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혜령 경정 관련해서는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집안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진 만큼 아마 수사팀을 신뢰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을 해달라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염되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팀이 수사에 집중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PPT 좀 올려주시고요. 나라가 엉망이 됐다 하는데 진짜 나라가 엉망이 된 건 윤석열 정부 때문이죠. 열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이재명 전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성 씨가 작년 1월에 이 사건을 터뜨렸죠. 아마 장관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현장 물청소인데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응입니다. 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마치 시나리오를 짠 것처럼 착착 움직입니다. 의료진은 1cm 정도만 깊게 들어갔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빨리 물청소를 해서 핏자국을 없애서 마치 가벼운 찰가상의 사건을 가지고 당시 야당 대표가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려고 몰아가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후에 보게 되면 그 검으로 찔렀는데 과도에 긁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1.5cm의 자상에 대해서 1cm 미만 정도의 가벼운 찰과상 정도인데 뭐 엄살을 부린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출혈도 적었고 의식도 있었다라고 이런 말들을 유포시켜 나갑니다. 마치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당 대표가 당시 유력 대권 주자인 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치 아주 가벼운 우연적 사건을 갖다가 크게 확대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작전 세력의 그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착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김상민 검사가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가 각별히 아껴서 공기업 사장 자리, 뭐 장관 자리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그런 자리를 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면서까지 밀던 사람 아닙니까? 이 김상민 검사가 당시에 그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을 때 이 사건을 테러로 하지 않고 우연적인 개인적인 우발적인 사건으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커터칼 정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2025년에 대법 판결에서도 정치적 폭력이다 그래서 테러의 가능성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정부와 김상민 검사 등은 이 사건이 개인의 우발적인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이 메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계부 김충식의 메모에서 손목사 세계로교회 아산 대방 부동산 7억이라는 메모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김진성이 아산 대방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손목사 세계로교회 송영모 목사입니다. 당시 김진성을 거기 현장까지 태워준 사람들이 세계로교회 신도들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김충식의 공권위원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사람을 모집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자, 김진성, 김종성,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최은순이 아산 배방면에 보유한 대규모 부동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김종성입니다. 당시에 부동산을 하던 사람이 김진성입니다. 김종성과 김진성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 쪽에 제가 제보를 받아봤습니다. 김진성과 김종성이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퍼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을 개인의 우발적 사건으로 축소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장관님께서 책임있게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셔서 이 배우가 누구인지 어떤 작전 세력이 들러붙어서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는지 엄정하게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곽규택 위원 순서입니다. 예, 장관님. 예. 지금 우리 사회에 외국인 포비아,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이 좀 퍼져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될 소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일부 그런 뭐 강경한 예. 주장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굳이 뭐 어느 한 우리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불법 체류하면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걸 초기에 지금 외국인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에서 이런 철저한 불법 체류자 관리 그리고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하에 정부에서도 뭐 지난 정부 때부터 어쨌든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 단속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3만까지 이르던 불법 체류자가 현재 한 37만까지 줄었습니다. 예.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교정시설 내에 외국인 수용자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2015년에 1,800명대에서 작년에는 3,400명 수준까지 지금 10년 새에 2배가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만큼 외국인 범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불법 체류 이런 부분도 뭐 말씀하신 그 몇 년 동안에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2024년에 작년에 4만 건 정도로 지금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지금 시행됐는데 그 시행되자마자 단체 관광객으로 들어온 중국인 중에서 6명이 동시에 행방불명이 돼버린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을 한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불법 체류자가 결국에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외국인 포비아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법 체류자에 대한 어떤 대책, 특히 중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하는 단체 관광객이라고 해서 그것을 너무 사전에 준비 없이 시행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사전적으로 여행사를 통해 갖고서 3인 이상 모집하게 될 때 여러 가지를 갖다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일단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탈자가 2% 이상 발생할 때는 여행업 그 관련 그 업을 좀 저희가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6명이 지금 행방불명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여행사 통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 그 우리 출입국 관리소에서 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오세요. 박상영 증인, 아까 제가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라는 박상용 증인의 그 발언에 관해서 제가 사실이냐 물었더니 사실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 적은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법무부 감찰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영교 의원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에서 사실상 연어 카드가 결제돼서 반입이 된 거 확인했고, 그리고 또 6월 18일에 30만 9천 원짜리 식사가 반입이 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지금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이 국회 여기에서 이 국감장에서 증인이 아까 제 질의에 답변한 것이 명백한 위증이다. 그래서 이게 전혀 확인 안 된 걸로 알고 위증으로 있습니다. 고발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다음 질의입니다. 국감 전에 주진우 등 국힘 의원과 연락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전혀 모릅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사전에 증인과 국힘 의원들이 진술 세미나, 증인이 잘하는 진술 세미나를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힘 의원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증인에 관련되어 있는 그 사안들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2023년 쌍방울 수사 당시에 주진우 의원은 박규태 의원님, 윤석열 위원회 정권의 질의 중에 법률 끼어들지 마세요.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해 지금 두 증인은 번째입니다. 쌍방울 사건 담당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국감 전에 서로 교감해서 김현지 실장을 언급을 해서 국감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오랜 검찰 수사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장기 구금 중인 피고인은 통상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한영 피고인 부인이 변호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수사에 잘 협조해서 좋아하는 변호사가 교체가 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싫어하는 변호사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차질이 있다라고 하면서 국힘에 이것을 고자질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이 변호인 선임 과정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아직 안 됐지만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입니까? 아니, 굉장한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예. 실무상 지적한 비밀인 변호사 선임 관련 과정 내용이 당사자가 동의도 하지 않은데 이것을 국회에 와서 아니면 국힘에게 누설한 것은 법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힘도 공범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국힘은 면책특권이 있고 증인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증인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그래서 송석준 의원님, 전혀 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의원님. 법리적으로요. 조용히 하세요.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예. 검사
통신기록 박상효 검사의 통신기록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징계하고 고발 조치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뭐 박상용 검사에 관련해서는 이미 뭐 서울 고검에서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국민과 사전에 국감 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한 것이 있는지도 휴대전화를 확인해서 감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들이 직접 휴대전화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오늘 그 증인이 증언한 것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갖고 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김현지 실장이 변호인 선임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박당근 이사가 그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국감장에 와서 국회의원과 짜고 이런 식으로 요소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누가 누구랑 짜요? 여기 신청 차렸어요. 뭘 짜요? 지금 왜 김현지 실장이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시각이 많이 지나서 위원님들께서 의사 진행에 가급적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3분 시각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감안해서 제가 마이크가 끄지더라도 좀 그 흐름을 가급적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것은 아까 신동욱 의원이 질의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이크 끄진 상태에서 제가 그 마무리를 할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시고 끼어들지 마시고요. 특히 곽규택 의원은 반말이나 고성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석촌 의원님도 고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시간관계상 허용치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주진우 의원입니다. 그럼 계속 손 들고 계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네. 시각 진행하세요. 아니, 우리 전현희 의원님이 이슈를 키워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본질은 이겁니다. 이 김현지 관련해서 지금 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 누구도 그 설주한 변호사한테 통화 안 했다 이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도 통화 안 했다는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설주한 변호사는 오히려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현희 의원님 하신 말씀 뭐냐면 통화를 가서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짜 문제 없으면 밝히면 될 문제고요. 점심 식사를 그러니까 저녁 식사 중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김현지한테 전화 받으셨어요? 이제 와가지고 다 달라붙어서 이제 또 김현지 방어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주 부적절량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재명 대표와 유하영 당시 조사받았던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명백히 공범관계에 있는 겁니다. 서로 공범관계에 있을 때는 서로 연락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접촉해가지고 몰래 수사 상황을 봐가면서 변호사를 교체했는데 문제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정말 부끄러운지 아세요? 아니 비서관 한 명, 부속실장 한 명을 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방어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정말 떳떳하다고 왜 못 나옵니까? 왜 증인 신청하는데 아니 그럼 설주한 변호사라도 증인으로 부릅시다. 김현지가 절대 존엄이라서 부를 수 없다면 설주한 변호사라도 불러요. 이게 명백하게 위법적인 거고 그것을 몰래 접촉해가지고 떳떳하면 왜 못 밝힙니까? 떳떳하면 왜 여기 와서 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입이라도 모은 듯이 이렇게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국민들이 보고 웃습니다. 아니 공범이 보이스피싱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보이스피싱 공범이 수사받는데 주범이 몰래 연락해가지고 변호사 통해가지고
서로 말 맞추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가정해도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북한에 800만 불 준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보다 훨씬 중한 사건이에요. 네? 사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전현희 의원이 본인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모르면서 방어를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인 거고 증인 신청부터 받으십시오. 이거 왜 증인 신청 안 올려요? 증인 받으세요. 피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거 왜 안 받으세요? 어떻게 변호사가 검사하고 내 공감자가 군대 본인은 그건데 변호사가 검사하고 내 공이에요. 내 공이라는 건데 군대 본인을 똑바로 지키셔. 역할을 따르는데 역할을 안 오니까 이렇게 사기를 하니까 자기가 술동이라고 하나 있어. 왜 그래 억지를 씁니까? 왜 야당 같은 그래야지. 수준이 정말 너무 심합니다. 왜 권리를 가지고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권리를 수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대통령 얘기 그만하시고. 저 법에 맞아시는 거니까. 검사기 변호사고 대통령은 안 되는 겁니다. 사인 배경, 사인 배경을 검사하고 논의하는 사람이 말이 돼요? 검사한테 가슴에 산거 아니니까 지금 내가 어디 갔냐고. 검사하고 함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검사하고 함께 있느냐 주진우는 윤석열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주진우 김건희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주진우 김건희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주진우 김건희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말해봐. 왜 말을 못해? 말 못해? 주진우 김건희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주진우 김건희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그 사람아. 남경원과 윤석열이 통화한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일 아니에요? 불법 비상계엄이 있는 날 여기 국민의힘 중에 불법 비상계엄이 있는 날 윤석열하고 통화한 사람이 누구야? 조배숙은 안 했을 것 같아. 조배숙 의원님은 반말을 왜 갖고? 조배숙 의원님은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죠? 했어요? 조배숙 의원님은 안 했을 것 같아. 신동훈 했을 것 같아. 아,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끝내. 나오라고 있어. 자, 그만하시죠. 그래, 내가 실세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내려보세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시끄럽게 싸우는 동안에도 지금 민생은 타들어갑니다. 예, 지금 기업들은 지금 불안해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제 며칠 개월 안 남았죠. 그 시행되는 순간 아마 엄청난 이제 산업 현장에 혼란이 올 겁니다. 또 지금 이제 수확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농민들이 지금 잘 키워놓은 농작물 제대로 수확 못하고 가슴 동동동, 발 동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일손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법무부가 이렇게 국가 사법 시스템 또 법치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이런 부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 우리 산업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건설 현장이든 농업 현장이든 어려운 중소기업 현장이든 심지어 우리 뒷골목에 우리 자영업자 이런 외식업계에도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민생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그 외국인 그 근로자 시스템이 우리 뭐 장관님도 보고를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많은 한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절 근로자 형태도 있고, 공공형 계절 근로 형태도 있고, 농작업, 위탁형 농업법인으로 이렇게 들여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지만, 각각이 다 한계가 있어서, 실제는, 농업 현장에서 또는 각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 활용에 애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세히 보고 받으셨죠,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이 민생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결과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에 가장 이 토대가 되는 영역에서 문제가 없도록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금 계절 근로자들 이렇게 와서 일을 하지만 이분들이 단기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하러 들어온 그 사업장, 예를 들어 어느 농가에 들어가기로 해서 했는데 그 앞 농가가 일손이 부족해요. 근데 지금 이 농가는 지금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이 근로자들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뭐 농작물에 문제가 생겼거나 여러 가지 작업 그 환경이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는 이웃 농가에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계절 근로자 잠깐 들어온 사람들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식의 경직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또 지금 수확기에 또 불법 체류자들은 당연히 관리하고 단속해야죠. 그렇지만 그분들 단속 시기를 수학기를 좀 피해서 한다면 수학기에는 어쨌든 그분들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거는 좀 제도를 바꾸시. 예, 뭐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농촌에 들어온 그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하게 달라고 하면 출입국 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대신해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도 면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좀 펴고 치고 있고요. 또 좀 예, 그다음에 예. 예, 그럼 저희들이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그 미국은 그 계절 근로자, 미국인 근로자들 관련해서는 이 농번기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단속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 유념해갖고 또 유연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예,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네. 지금 직급이 사무관 승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 승진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유동규 씨 조사 과정에 본인이 직접 참석했습니까? 참여를 했습니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분 검사와 단둘이만 있게 비춰준 적도 있습니까? 100% 함께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잠깐 뭐 화장실 간다거나 그런 잠깐 뭐 업무적으로 이석을 하는 경우도 1, 2분 사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자료를 비운 적도 있었군요. 조사 중에 아니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자료를 비운 적도 있다는 뜻이군요. 비웠다기보다 예, 그렇습니다. 조서가 아닌 그 짧은 면담 보고서로 작성을 했는데 그 면담 보고서로 대체하고 작성하는 그 과정 이 부분은 증인이 홀로 결정한 것입니까? 검사가 관여한 것입니까?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면담 보고서 내용은 검사가 가피를 했습니까? 면담 보고서 내용, 면담은 서로 같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로 검사가 작성을 하고 알겠습니다. 거기서 덧붙는 검사가 형태였습니다. 주로 했군요. 예. 증인은 그동안의 그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길게 사흘간 면담을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전에도 유동규 씨 말고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특별 승진 사유 예. 어떻습니까? 이 유동규 씨 진술을 이끌어낸 공적, 검사의 공적인지 증인의 공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 따로 명예 문제가 있어서 따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예. 근데 특별 승진을 했던 그 사유를 보면은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 상대로 진술 유도 및 자백 진술을 확보했다. 이 내용이 주요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진술을 유도했다고 했었을 때 피의자는 유동규 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동규를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수사 업무를 종사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해왔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씨를 그 뇌물 공여죄로 기소해야 하는데 뇌물 수수죄로 잘못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잘못되었다고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일부를 안 고쳐줍니다. 그래서 무죄를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동규 씨를 일부러 봐주기, 조작을 한 사건이라고 지금 법조계에서 평가받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수사관인 저로서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장관님. 네. 네, 여기 이제 배임죄 문제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배임죄를 폐지할 예정이죠? 일단 여러 가지 뭐 폐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를 하고 계세요. 기본적인 방향은 그 경영계의 오랜 요청이 배임죄가 너무 예측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갖고 폐지를 일단 방향으로 잡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배임죄 폐지가 이게 보면 좀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그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는데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경영상 판단의 합리적인 범위를 보호하되 고의적 그리고 명백한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자 이런 개정 방향을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걸 보면 그냥 전면 폐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어떤 보완책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대체입법 같은 게 있나요? 지금 그 관련 그 부처들이 합동으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에서 지금 한 네. 지난 5년 동안에 1심 판결 3,300건 정도 분석해 보니까 또 다른 유형들이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이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는 이게 전면 폐지는 이게 잘못하면 이재명 구하기가 됩니다. 저 PT 좀 띄워줘 보세요. 지금 보면은 대장동 개발 사업 보면은 4,895억이고 백현동 개발 특혜는 배임 피해액이 약 200억 원, 그리고 경기도 법카 운영의 경우에는 1억 653만 원이고 배임죄를 삭제하면은 이제 면소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렇게 트위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변호사 20년에 웬 회개한 소리 하면서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트위터도 보면은 배임 혐의 조사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작 배임죄 폐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좀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배임할 때 이 개인도 있지만은 또 공공기관도 있거든요. 공공기관 예를 들면 뭐 선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논의하실 때 지금 아직 뭐 확정하게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논의하실 때 만약에 이게 오해를 없애려면은 부칙에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지금 이재명 뭐 대통령이 지금 그 소송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좀 예외 조항을 두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배임죄 그 타인의 임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는 그 규정의 그 모호성 때문에 경제계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폐지 내지는 뭐 폐지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한 거지 특정인을 면책하게 한 입법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 폐지하게 됐을 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처벌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건지 다른 대체 입법을 어떻게 할 건지는 폭넓게 저희들이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인 나오시게 하겠습니다. 정소영 보안관리원 실무관, 보안관리원님 나와주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정소영 보안관리원 이름이 그러시네요. 직책이. 예, 저는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은 얼굴이 좋으시네요. 네. 예, 얼마나 그동안 아프셨습니까? 직업이 뭡니까? 예, 저는 지금 법무부 출입국 외국 정책본부 소속의 보안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소속 보안관리원 네. 실무관이시네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그렇게 출입국 관리원에 있으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승객을 응대합니까? 터미널 1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만에서 이번 연휴 같은 경우에는 8만 3천까지 이용객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아프셨다, 힘들었다 들었습니다. 네. 어떤 승객이 고장난 기계 안으로 막무가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그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고, 얼굴에 침을 맞고, 뺨도 맞고, 머리도 잡아 당겨서, 근데 몸이 다친 것보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정신과 치료를 10달 넘게 받고 있습니다. 욕설, 따기, 침 뱉기. 네. 이게 당해야 될 일입니까? 이런 경우가 하루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이렇게 폭행 사건까지 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욕설을 당하는 일은 하루에 5회에서 10회 정도 하루에 5번 내지 10번 정도를 욕설을 감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욕설 사진 좀 올려봐 주세요.
따기, 침뱉기,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치료비는 없습니다. 네, 다 제 부담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법적 지원도 없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냐고 물었더니 법무부에서는 깜짝 놀라며 몰랐다고 합니다. 흔한 폭언 피해 사례, 제가 더 저기 써 있지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일을 저희가 법무부에다 질의도 했고, 법무부에서는 우리 실무관님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책도 세워 주십시오. 지원도 해 주십시오, 장관님.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정말 미안합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것은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무관님들, 많은 실무관님들을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이 내용이 꼭 잘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내용인데 영상만 빨리 틀어줄 수 있습니까? 시끄러. 시끄러. 영상이 또 안 나오네요. 박 씨가 말할 때마다 끼어들어 검열하듯 따지고 들었고 박 씨는 겁먹은 듯 조직원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일단 일부터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이 이번에 세상을 떠난 사연입니다. 저 조선족 말투의 중국인, 저들이 데리고 있는 우리 캄보디아 등에 있는 청년들이 5천 명이랍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까 합동 본부도 꾸리셨고 코리안 데스크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거 삼성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으로 들어오는 거 텔레그램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카톡으로 들어오고 네이버 등지에 부인 광고 내면서 해외 거주 돈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거 다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이버가 스스로, 카톡이 스스로, 다음이 스스로, SK와 텔레콤이 다 스스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모든 청년들 다 나물러라고 저렇게 죽어가는데 이 상황을 제가 아까부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조차 오지 않습니다. 저는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애걸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 저건 스스로 셀프 강금입니다. 셀프 강금한 대한민국에서 셀프 강금에서 수억씩 털린 젊은이가 스스로 자괴감 때문에 자살합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전부 다 알아주시고 짧은 시간 내에 상황 파악하셔갖고 대통령님께 보고하셔서 이 대책 세워주십시오.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이고 저 조직범들은 카지노, 마피아라고 합니다. 그 조직들을 잡으려면 우리가 거대하게 조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뭐 외교부 중심으로 해갖고 범정부적인 좀 대책 기구가 만들어졌고요. 저희 법무부 차원에서도 일단 가장 기본적인 역할도 이제 사법공조이기 때문에 사법공조뿐만 아니라 또 관련 전문성의 수사관들 파견을 포함해갖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새로운 자료 제출 요구는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분명히 오전 회의 시작할 때 우리 여당 의원님 또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다 자료 제출 요청한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 장관님이 자료 제출 하시겠다 했는데 아직 저한테는 아무런 자료도 오지 않고요. 조금 있으면은 국감이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언제 자료를 주실 겁니까, 장관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끝나기 전에 주셔야 뭐 추가 질의를 할 때 할 거 아닙니까?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은정 의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네. 얼마 전에 저희 실에서 저희 방에서 보도를 낸 게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최초 유일한 민영 교도소, 그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소망 교도소, 그 운영비 그 정부에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세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90% 정도 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가 다른 교도소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1인당 수용 면적이 일반 교도소는 2.58제곱미터인데 여기는 3.98이고요.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호명이 되고 있고 바베큐 행사, 다양한 교육, 교화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와 달리 범죄 유형 등 입소 조건이 특별하게 있고 면접까지 거쳐야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화면 좀 올려주세요. 소망교도소 수용된 상당수 수용자들이 성범죄 저지르고 온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전체 396명의 수용자 중에 202명이 성폭력 사범이었습니다. 51.01%에 달하는 비율인데요. 일반 교도소는 성범죄자 수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14.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더 좋은데 성폭력 범죄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설의 교도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돈을 대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폭력 사범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폭력 사범 중에서도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 납득할 수 없는 성폭력 사범들,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성년자 강간, 주행, 이런 성착취물, 이런 수용자가 이 중에 한 27명 정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청법 위반을 다 합하면 한 77명 정도 돼서 한 20%가량이 아청법 위반 사범이거든요. 아동 청소년에게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범죄자들을 다른 수용자들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국세로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물론 뭐 교도소의 그 수감 여건에 대해서는 물론 인권을 보호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 아청법 위반 대상자 정도는 걸러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은 소망교도소 입소 기준을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얼마 전에 보도도 됐는데 법무부 차원에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갖고 바로 개선안을 마련해갖고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동 장애인 친족간의 성폭행 관련자들은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터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하시는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맨 처음 지적한 바로 그 위에 바로 직후에 저희들 개선안을 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현 서울고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잠시만 좀 시간 좀 정지시켜 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좀 나오십시오. 예, 1초 아깝습니다. 물어볼 게 많습니다. 지난 3월 4일 날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 청구가 있었죠? 예, 다른 걸 좀 많이 시간이 없어서 좀 절약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구속 취소 판결이 내려지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맞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근데 3월 7일 3일 후에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인용이 됐잖아요. 구속 취소 네, 3월 선고 인용이 7일 날 됐잖아요. 저는 당시 특별수사팀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죠. 세간의 우려가 많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시 수사팀이 굉장히 수사를 잘할 거고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믿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방송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 가서도 그렇게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속수사가 인용됐을 때 가장 놀랐을 거는 당시 수사팀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즉시항고에 대해서 대검과의 사이에 지금 이견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대검에서의 즉시항고를 취소해야 된다는 논리는 뭐였나요? 대검에서는 뭐 언론에 하지 말자는 공지한 것과 같이 예. 즉시항고 자체의 위헌성 논란 소지와 또 법원 결정 이유 중에서 공수처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에 의문이 없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었죠, 수사팀은? 저희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고를 제기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하는 게 맞다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구속기관 산정 방식이었고 그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그동안 관행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거고 가사 시간으로 하더라도 수사팀에서는 유사한 것이 그 시간 안에 들어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 위헌적 요소 그거는 사실상 기존의 다른 어떤 집행정지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있었지만 요 구속 취소에 있어서는 법안이 위헌적이라는 건 없고 실정법으로 지금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선언적으로 이게 위헌적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즉시항고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수사팀에서도 그것은 맞지 않고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맞죠. 저희는 항고 제기 의견을 같이 토론을 했었습니까? 모여서? 뭐 수사팀 안에서는 당연히 대검 부장들과 수사팀이 이렇게 모여서 연합적으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전원이 모인 건 아니고 저희 수사팀이 대검을 방문해서 어떤 단위로 논의했죠? 지휘부를 면담하고 논의를 지휘부를 하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대검 지휘부입니다. 대검 지휘부면 총장, 차장을 얘기하나요? 포함입니다. 총장, 차장 누구죠 또? 어떤 부장이죠? 안부패 수사부장 있는가요? 뭐 저희가 뭐 참석자를 정확히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팀이 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휘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강권을 하던가요? 저희가 그 대검에 저희 검토 의견을 보고하고 그 이후로 이튿날까지도 논의와 검토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 이튿날 대검으로부터 항고 부재기 지시를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언론에도 공지가 되고 저희에게도 지휘 체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박세현 증인. 네. 아까 견해의 차이라 그랬는데요. 보통 견해의 차이라고 할 때는 뭐 다수설 또는 소수설 이런 정도를 견해의 차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기현 부장판사처럼 하는 것은 돌연변이 같은 해석이거든요. 그런 건 견해의 차이라고 안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돌연변이 같은 견해 아니었습니까? 구속기간 산정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수긍하기 한 번도 그러니까 수긍할 수 없는 78년 검찰 역사상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해석이잖아요. 그런 형사소송법 해석은. 그러면 그 돌연변이 같은 느닷없는 정말 한 대 맞은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고 당연히 모두 다가 수사팀은 수사 열심히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건 이제 지금 와서 검찰 조직 내에 선후배 관계도 있고 학연도 있고 하니까 되게 이렇게 소프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솔직해지자고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내란범 아닙니까? 내란 수괴 아닙니까? 온 나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백척간두로 나라를 몰아세웠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재판부도 희한한 결정을 했구나를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인의 명예도 달려 있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다시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돌연변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 한번 속 시원하게 해봅시다. 이 지휘체계로 지가 왔다, 대검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점잖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한 사람의 피의자이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 대상자예요. 검찰총장 심우정이 지휘했습니까? 총장님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휘 체계를 통해 총장이 바로 물론 승인을 하는 것이죠. 직접 연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따져 물을 거 아닙니까? 이 제기권도 있는 것이고 도대체 이 수사 열심히 한 수사팀을 건드리는
이런 걸 누가 하는 거냐라고 들이받고 싸우잖아요. 그 정도 결기는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십 년 해서 그런 정도의 결기가 있으니까 증인은 그 위까지 고검장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상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뭐 증인의 명예를 걸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하세요. 자,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답변해 보세요. 네, 저희가 뭐 내부 논의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에 이제 언론에 설명을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가 취소 결정 당일날 대검에 저희 검토 의견을 보고를 하고 그 다음 날까지도 밤을 새면서 여러 가지 논의와 보고와 또 재고를 건의하고 또 대검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대금은 대금의 누구입니까? 사람으로 표현해 주세요. 뭐 저희는 네? 대금의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수사팀은 그 당시 대검의 주무 부서를 통해서 대금의 주무 보고를 부서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거는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대주세요. 그건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저희 수사팀의 팀장들하고 차장을 통해서 합니다. 짐작만 했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재고를 요청하고 경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누가 경론을 벌였습니까? 뭐 단계별로 누가 다양하게 벌였습니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 내부 과정까지 지금 상세하게 말씀 올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인에게는 아니 물론 장관 예우도 있으시고 뭐 앞으로 앞날을 생각하면 이 자리를 회피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역사와 국민 앞에 증인의 이름 석자가 남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례적인 돌연변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침묵하고 있으라라고 누가 강요했습니까? 심우정입니까? 구속기간 산정에 관한 부분은 저희 수사팀뿐만 아니라 대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그때 동일하게 갖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나머지- 증인의 입장이 정당하고 네. 법률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요하게 소신을 꺾은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거죠. 심우정입니까? 기본적으로 대검에서 지시한 사항은 네? 기본적으로 대검에서 지시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대검에서 대검은 심우정이죠. 검찰총장님의 최종 승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군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박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뭐 저도 준비한 질의는 있는데요. 아유 좀 들어보세요. 지금 당시에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갑자기 수사기관 만드니까 제대로 수사 기능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던 겁니다. 이게 수사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당시 논란이 됐던 거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제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우리는 직권남용의 연결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하겠다. 이 논리가 지금 수사권을 제대로 수사권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 수사를 한 거다. 이게 구속 취소가 된 사유예요, 사유.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검찰 해체하면서 검경에 대해서 다시 수사권 조정하고 하잖아요, 지금.
이거 똑같이 문제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가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 법 조문 몇 개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다 된다 정리된다 하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이런 정치적으로 큰 사건에서 드러나는 거지만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을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김현지 씨 위세 대단했습니다. 과거의 행적이 일부 알려지니까 과방위에서 또 이곳 법사위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모든 화제가 김현지 씨한테 집중이 됐고요. 그걸 언급한 의원들한테도 여기저기서 지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요. 증인 나와야 됩니다. 국감 안 나오려고 보직 옮긴 거예요. 미리 보직 한 달 전부터 옮기게 돼 있었다? 미리 계획한 인사였으면 영부인 지원하는 제2 부속실장에 대한 후속 인사를 왜 안 합니까? 준비가 다 돼 있으면 바로 해야죠.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 나오겠다. 지금 국회가 부르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또 추미애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곳에 나와서 세간의 온갖 의혹들 그리고 우리 여기가 야당 법사위지 운영위입니까? 내가 왜 허락을 합니까? 질문 들어보세요. 야당에서 우리가 제기한 모든 의혹들 밝히시면 되잖아요.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저희가 기회를 드리잖아요. 박지원 선배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올 것으로 본다. 입장 바뀌신 거죠?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제보센터 설치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아는 많은 국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자, 김현우 소장님 앞으로 나오고 계시고요. 잠깐 멈춰 주십시오. 네. 자, 김현우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전정부긴 하지만 제가 전주교도소가 정말 낡았고 지은 지가 벌써 50년이 넘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낡은 5번째로 낡은 교도소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5년에 시작한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지금도 10년째.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뭐 지자체와 어떤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기관이든 반대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요구한 것은 주민 친화적 교도소로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비용이 자꾸 들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반대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는데 다만 이 예산 문제 이런 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도 좀 의견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좀 총괄하시면서 이걸 빨리 착공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뭐 법무장관 취임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교정시설의 확충입니다. 지금 교정시설의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수용률이 거의 130%에 육박하고 있고요. 여자 소년원이라든가 교도소 같은 경우 뭐 2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하나도 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은 제가 직접 나서 갖고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교도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참 이게 장경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 수용관리 계획 또는 현직 대통령 수용관리 계획 본인이 만드셨죠? 현직 대통령 수용관리 계획은 본인이 사인했지 않습니까? 만들었다 하세요 좀. 예. 그런데 이 수용관리 계획서 만든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부분은 장경태 의원께서 물었기 때문에 묻지 않고요. 다만 이 내용을 보면 독방에 윤석열을 수용했는데 그 주변 4개를 모두 비워서 개인 전용 구역을 만들고
또 24시간 전담팀을 만들어서 배정하고 또 24시간을 케어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또 관리하게 하면서 마치 이들을 개인 비서처럼 쓰게 만들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이죠. 이 사람들은 24시간 무제한 접견이 가능해요. 맞습니까? 무제한 접견 그런 건 아닙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계획서도 당시에 이제 8월 2일 날, 8월 7일 날 윤석열 2차 체포 영장 집행할 때 그때 뭐라고 보고 있어요? 양쪽에서 교도관들이 팔짱을 끼고 의자를 들어올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고했죠. 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하고 교정청에 보고 보면. 그런데 제가 가서 시스템 보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허위사실을 보고했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3월 7일 날 윤석열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접견을 했어요. 무려 20시간 연속 접견했어요. 그런데 그 접견 시간을 23시 55분에 마치고는 거의 그렇게 했어요. 이거 거의 무슨 분명히 처벌 받아야 돼요. 그렇진 않고요. 그날 그 됐습니다. 장관님, 네네. 이 부분 다 면밀히 조사하셔가지고요. 허위 보고 온 거, 허위 공문 작성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뭐 사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좀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 오늘 하루 종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하신 거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를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화영 부지사를 불러서 하셨는데 드러난 것은 존엄 김현지 부속실장의 죄명이 증거인멸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왜? 공범관계인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이 공범관계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를 압박해서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을 압박해서 진술 못하게 했다.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호 장관님. 그러한 뭐 주장이 있는 것뿐이지 어떠한 사실은 드러난 게 없습니다. 자, 저는 오늘 국정감사의 소득은 존엄 김현지 실장의 죄명이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런 이유로 우리 법사위에서 부속실장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김현지 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정성호 장관님, OECD 38개국 중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규정 현황을 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예 수사권도 다 없어집니다. 자, 모든 권력에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권에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검찰청이 보안수사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지금 답변만 예스로 이제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결과가 뭐 완벽하다는 그런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은 논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검찰 해체 이후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금 검찰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죠. 자, 지난 10월 1일에는 범정부 검찰제도 개혁 추진단에 파견되어 있는 파견 검사들이 그 회의에도 참석 못하고 쫓겨났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일부 검사들이 몇 명 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에 있습니다. 회의에 못 들어갔다는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 뭐 회의에 못 들어갔다는 뭐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자, 회의에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번 상황 파악하시고요. 지금 뭐 재심하겠다, 또 내란죄로 위헌정당 해산하겠다 이런 거 하실 일이 아니라 검찰의 보안 수사권 확보하시고 이 검찰 해체에 대해서 국민들 피해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온통 검찰 해체 쇼하면서 국민들 안전은 완전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300건 이번에 뭐 다 아시고 계시죠? 캄보디아 사건들? 자, 네, 알고 코리아 있습니다. 데스크 필리핀에는 있지만 캄보디아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범죄 수사 공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증인, 우리 정 변호사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너무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정수경 변호사입니다. 2012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성폭력 그 이후로 아동학대 사건과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동 납치 사건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 살인 사건,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의 전조가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최근에 이 사건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이런 안전의식과 민감성을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 얼마나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의 우산을 가지고 범죄 피해자들 일반 국민들을 보호해 왔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에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검찰의 권한은 많이 축소되었고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일선에서 얼만큼 많이 보호받고 있느냐.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 중간간 당했다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안 했다고 주장한다.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이게 전부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일반 범죄 피해자들이 검찰과 경찰의 두 가지 우산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검찰의 우산을 뺏으시려면 그 우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찰의 우산을 더 강하게 하시든지 더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조 수단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권 조정하실 때 여러분들 약속하셨어요. 일반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그러나 일선에서 제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 변호사로서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발언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이야기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 수사권 조정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 범죄 피해자로서 이따위의 불송치 결정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권력이 있으시고 지위 있으시고 돈도 있으시고 변호사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취급을 당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의 많은 형사사건의 고소인들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있는 사건도 이러할진데 다른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서 고소한 분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허위사실에 대해서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지하지 못했다고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저 같은 변호사, 검사, 그리고 능력 있는 수사관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소인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장에서. 저는 계엄 찬성하지 않고 계엄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입법하신 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후에 누가 이러한 사태를 책임지셨습니까?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는 제 말을 막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집에 가고 싶거든요. 네. 일선에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일개의 변호사로서, 그저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저는 수사권 조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유리한 입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끔에 있는 입법도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결코 유리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경 참고인. 네, 정수경 참고인. 자, 정수경 참고인. 정수경 참고인 발언을 중단합니다. 지금 위원의
네, 지금 국감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신 것은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위원장님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이크 켜요. 마이크 켜고 누구 맘대로 끄는 거야. 아니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김치를 가합니까?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위원장의 권한으로 진술을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너무 과도하게 흥분하셔서 지금 특정 케이스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질의하신 위원님은 참고인에게 지금 아동폭력 관련한 실태를 물었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 뭐 통계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 사건을 해서 어떤 특정한 것을 비방하거나 과도하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언쟁을 하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시죠? 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세요. 네. 자,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수청 만드는 겁니다. 김현우 소장 앞으로 오세요 주세요. 아니 왜 평가를 기관의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님, 그 무도실무관과 보안관리관에 대한 처우 개선 좀 신경 써주시고요. 캄보디아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네. 표절률 43%에 달하고요. 이 자가전범표나 서약서 서명이나 유사도 검사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서 23년 3월 27일에 윤석열 씨가 무비자 입국 확대를 지시하셨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작년 2014년 12월 26일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검토를 발표했죠. 다음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국 크루즈 관광 무비자 시범사업 정책의 내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24년 12월 27일에 또 발언을 했어요. 25년 3월 20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리 정부 전에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다 시행하고 준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참 그러면서 테무, 알리, 틱톡은 참 극우 윤 어게인 분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로남불이 따로 없고요. 김현우 소장님, 휴대폰 교체 몇 월에 하셨습니까?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달에 하셨습니까? 그럼 2차 구속이 시작되고 나서 구속 중에 하셨네요. 그때 유튜브하고 언론에서 저를 터무니없이 너무 공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한 차례 했습니다. 하셨고요. 네. 그 왜 이 대통령 기록관에 문의했는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대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사전에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건 알고 계셨죠. 또 수사 기록 이첩을 요청 받으신 바 있습니까? 중앙지검으로부터? 저에 대한 수사 말입니다. 아니요. 윤석열 씨에 대한 이 접견 기록, 음성 파일 등을 비롯한 공문이 와서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자료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네. 기관으로서.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치소장께서는 수사 자료 요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로 응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은폐할까?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에서 30년간 은폐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전에 없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나 서울교정청장과 상의하셨습니까? 교정본부에 보고하고 했습니다. 사전에 보고하셨어요? 보고 일자와 보고 형태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고했는 걸로. 그러니까 그 뭐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 자료가 지금 아예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보고와 관련된 일체 서류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거 만약 허위 답변이었으면 이것도 징계 해주셨으면 문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증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후적으로는
정도는 제가 보기엔 공유는 된 것 같습니다. 교정본부에. 그런데 교정본부에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받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제 소장의 답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예. 내란이 지속되고 있죠, 지금. 여튼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박성재 장관이 그렇게 자기는 아무 관계 없다. 3,600명을 교정본부장한테 만들어라. 수용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더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정 책임자가 비상계엄이 됐기 때문에 가석방을 해서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장관님도 우리도 아마 저분들은 굉장히 출세했을 거예요. 다 감옥에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법무부 간부들 저는 상당한 수가 그러한 내란 세력과 공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느꼈어요?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는 간부 중에는 그런 간부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태도 보셨어요? 그 검사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에 최소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셨다고 하는 이분들 누구 책임져요? 오히려 지금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다시 돌아올 이건 아닙니다. 박성재, 한덕수, 최상목 다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서는 싹 거짓말하고 3,600명 더 만들어라. 가석방 시켜서 하겠다. 이게 현실적인 법무부입니다. 박세현 고검장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기 아버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이런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잘 정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 코 다쳐요. 그리고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은 시대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여기에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저도 늘 타협을 하는 정치인인데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관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저희 법무부에서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의원님들이 캄보디아 얘기했는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80여 명 해가지고 경찰 중앙부에서 내려오겠다. 그런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외교부에서 법무부 장관 사법복제해서 경찰 다 나서야 돼. 그리고 특히 지금 캄보디아 대사가 없다. 정권이 교체되면은 대사는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미국 대사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은 합의해서 조선전 대리대사를 보낸 거예요. 아그레방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우리 장관도 대통령께 건의해서 캄보디아 대리대사를 내일이라도 빨리 파견해서 우리 국민을 살려내는데 국무위원 자격으로 책임을 느끼고 해내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권, 윤석열 봤다 그랬잖아요. 3년 내내
책임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찾아내야지 윤석열이가 했다 하지 말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사법본부로 인사폴드 우리가 대신 경찰 국정원 제가 국정원장에 있습니다. 해외 정보는 국정원에서 다 수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개해서 어떻게 정보대와 대사대를 빨리 통과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내 자신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겠어요? 이러한 것을 해결했다는데 예, 하여튼 의원님의 뜻을 대통령실에 잘 전달하고요. 예, 저희 법무부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급선무가 캄보디아 대사 대리를 급파하는 거예요. 네, 장관님. 네. 예. 장관님 빨리 예. 답변해 주셔야 이제 빨리 마치실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예, 차관이 제가 어제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캄보디아 내무장관을 지난번 9월 11일 그 회의에 가서 만나갖고 이 사건을 또 당부를 했습니다. 저희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법공조가 이루어지고 관련된 우리 한국인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고 또 해당 피해자가 빨리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박상현 검사 최근에 휴대폰 교체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 최근은 언제입니까? 최근 몇 년 사이 없어요. 예,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아이폰 15니까 한 2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혹시 차명폰이나 대포폰 등 다른 사람이 웃지 마시고요, 예, 지금. 없습니다. 예, 재밌습니까, 지금? 아니요, 없습니다. 분명히 없죠. 없습니다. 네. 그리고 권고하는데 당분간도 휴대폰 바꾸거나 특히 분실하지 마십시오. 답변하세요. 그럴 말씀을 드릴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임 사건 슬쩍 터지자마자 그 검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에 휴대폰 다 분실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지 마시고 실실 웃으면서 답변하고 지금 제가 안 바꿨다고 답변 하지 태도가 이게 않았습니까? 뭡니까? 의원님. 들어가세요. 장관님, 저런 답변 태도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영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 저런 답변 태도가. 박수현 전 검사장 나오세요. 국감장에 와서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그게 재밌습니까? 지금 국민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람들 그렇게 조작해놓고 웃음이 나와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장관님, 저 태도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조치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수현 증인. 네. 아까 한덕수, 박성재, 최상목, 이완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전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고발장이나 이런 게 접수가 되어서 네. 그분들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왜 수사가 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진척되는 게 국민들 눈에는 안 보였을까요? 당시 저희가 계속 소환 조사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도 됐었고 소속 부처의 관련 관계자들도 계속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호처로부터 그 아까 보여주신 그 어제 재판에서 공개된 CCTV도 저희 특별수사본부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특검에 넘긴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그 총장 지휘를 받는 구조였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는 총장 지휘를 받지 말고 특임검사 체제로 돌려서 전환해서 수사를 하자라는 건의는 안 해봤습니까? 예, 그런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철저하게 하셨다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화폰을 사용한 거 확인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때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저희가 그 특검 출범하기 자, 그러면 예. 이진동 차장이 비화폰으로 김용현에게 전화해서 특수본에 들어가서 수사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 뭐 이미 그 공개된 내용으로 수사 재판 중이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김용현 씨가 당시 그 연락을 받은 휴대폰이 비화폰이라는 거는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진동 실무정이 비화폰을 쓰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비화폰이라는 게 아니라요. 김용현 전 장관이 저희랑 연락한 전화가 비화폰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동이 당시 이진동 차장이 썼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진동 차장이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편 전화가 비화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동은 실무정은 비화폰 쓴거 몰랐어요, 전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장 검사가 비화폰을 썼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실무정에 대한 당시 수사했을 때 박성재, 한덕수, 최상목 등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알았다고 했지만 실무정에 대한 혐의 전혀 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모두 재보충 질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일반 증인 및 참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증인이 누구시죠? 김광민 변호사님, 어떤 주제로 하시려고 하셨나요? 이석했는데요. 이미 그 전에 이미 이석하셨습니다. 네. 장례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국정감사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가신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서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검찰 검사 제도 및 형사사법제도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과 관련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관련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으며, 그 밖에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대통령실 CCTV 관련 법무부 검찰 주요 인사 등 연루 의혹 해소 필요 등 많은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법무부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5일 내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대법원과 소속 기관을